자, 4월 9일 2016년도 국가직 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어요. 우리 여학생이 있었는데 아주 이쁘게 썼어요. 아주 이쁘게 썼어요. 좋아요. 큼직큼직하게. 이번 그 시험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이 최근 한 3, 4년 동안 출제된 한국사 국가직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몇 문제가 7급 수준급의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 2문제 정도가 좀 헷갈릴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나 정규 수업을 갖다가 정확하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단거나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신 분이시라면 80점에서 예를 들어서 85점까지는 여러분이 무난히 맞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각 그 문제별 분야를 보면은 전근대사가 이번에 한 13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7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7문제는 내가 이제 정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최대 근현대사가 7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보통 한 5문제 나오는데 작년도 국가직 문제에서는 근현대사가 6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가 더 추가되고 전근대사에서 한 문제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 역사의 의미가 이번에 오랜만에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출제되었던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라든가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라든가 이러한 선사시대 문제, 선사시대 문제라든가 초기 국가 문제는 이번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이전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특이한 사항은 아니에요. 특이한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사시대 문제가 안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기본 수업에서 다뤄줬던 내용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사 문제는 작년에 5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4문제 정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사가 작년에 3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2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회사 2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가 작년에 2문제 나왔는데 이번에 3문제, 한 문제가 늘었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하는 비슷한 부정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험생들을 좀 헷갈리게 했던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책형을 기준으로 해서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채호의 바로 이제 조선혁명 선언서를 파악하고 그거에 단체에 대한 활동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거기서 좀 생소한 바로 이제 사건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7급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대비하기 전에 생소한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를 봐라. 나머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 근데 답이 나와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일제 그 강점기에 토지조사령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지문 3개가 아주 까다롭게 나왔어요. 7급 수준으로.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상당히 헷갈렸다고 보는데 사실 토지조사령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조사 사업에서 내가 강조한 게 하나가 있어요. 기한부 신고제. 그 기한부 신고제의 내용만 기억했더라면 정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었던 문제지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임진왜란 순서, 저번 주에 여러분이 저번 주에 정치사 기본 수업을 할 때 임진왜란이 다행스럽게도 나갔는데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나왔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고려 전시과 문제에서 경전 전시과 문제에서 여기도 역시 7급 수준의 문제가 한 문장이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안타깝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도의 난이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최소 평균 점수가 70점 내지 65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80점에서 85점 정도는 나오셔야 됩니다. 이 정도 문제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지금 얘기한
각 주제별 출제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떴습니다. 떴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고 내가 문화사에서 정확하게 다뤄준 내용입니다. 그죠?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랜 역사서라고 그랬어요. 뭐 이것만 봐도 벌써 알아야 돼요. 그리고 28권, 3권, 9권, 10권 합쳐서 총 50권이에요. 수업 시간에 분명 이 책은 50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국사학이에요. 그래서 가는 삼국사학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충렬왕 때 승려가 쓴 거래. 충렬왕 때 승려가 쓴 건 딱 하나야. 충렬왕 때 여러분 역사서 하면 내가 제왕운기하고 삼국유사를 기억해 주라고 했는데 그 중에 승려가 쓴 건 여러분 삼국유사밖에 안 되죠. 뭐 사료가 어려워가지고 답을 못 찾았다. 이 말은 할 수 없겠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자, 1번. 가는 고조선의 역사를 중시했다고 그랬는데 삼국사기에는 고조선의 역사가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안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안 나와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2번.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에 쓴 것이 만약에 이걸 정답으로 찍었다고 한다면 하직하셔야 돼요. 하직. 이건 짐승만도 못한 학생이에요. 신라에 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민족적 자주의식을 고양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의 역사서 중에 여러분들이 동해삼재, 이규보의 동명왕편, 각훈의 해동고승전, 그 다음에 충렬왕 때 만들어진 바로 이 일련의 삼국유사, 이승우의 제왕운기. 이게 민족적 자주의식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정답이죠. 뭐 바로 정답. 도덕적 합리주의다. 합리주의적 경향을 띠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삼국사기지. 이거 분명히 필기해드렸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자, 다 맞히셨겠죠? 참여하신 분들은. 2번 문제로 가겠어요. 밑줄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부분도 여러분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고려 후기 국왕에 업적해가지고 그 책에 한 페이지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사림원을 설치했다. 딱 나오면 충선왕이 떠야 됩니다. 떴습니까, 여러분들도? 자, 만권당을 통해 고려와 원나라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만권당, 충선왕이 원에 있을 때 만든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게. 2번,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여 국정을 갖다가 총괄했다. 이거는 도평의사사 언제 바뀌었죠? 충렬왕 이후죠. 그리고 충렬왕 때를 봐야 되고요. 철령 이북의 영토기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정벌을 단행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바로 화주일 때 철령이를 내놓으라는 명예 통보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누굽니까? 요동정벌 최영이죠. 최영. 기철 떴으니까 기철 숙청한 사람은 공민왕, 그죠? 그래서 뭐 2번 문제도 원만하게 여러분이 풀어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문제 3번 참 오랜만에 출제됐습니다. 진짜 반가운 문제입니다. 내가 끈기를 가지고 기본 수업 1주차 코스에서 끝내 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줄 보세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역사의 목적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주관주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1번,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로서의 역사죠? 이런 문제 틀리면 어떡합니까? 1번 바로 정답이죠.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보세요. 기록된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 상황을 살펴본다. 3번 같은 기록한 역사가의 가치관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제 4번 여러 다른 사료와 비교 검토해 본다. 뭐 이런 거 다 가치관이 들어간 거죠. 주관주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3번 문제는 바로 또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번 문제까지 한번 볼까요? 다음 결정문에 근거하여 실행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로 발전하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밑줄 쳐 조선의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이거를 갖다가 세우자라고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한
해방 이후에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현대사파트에서 요 부분이 나오면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엔 소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세 가지 아닙니까? 자,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지금 얘기한 정부를 수립해주자. 임시정부 수립. 요거에 대해 논의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 5년 동안 무슨 통치해야 된다? 신탁 통치해야 된다. 이거 논의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이거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거 해줬어요. 근현대사 특강에서 이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 겁니다. 임시정부 수립해주자. 뭡니까? 모스크바 삼국회상회담이죠. 자, 모스크바 삼국회상회담은 1945년 12월 달에 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번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바로 그 다음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서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여운형 김규식이니까 이건 45년 해방 직후니까 이거는 모스크바 삼국회상회담 바로 직전이죠. 안 돼요. 절대 정답이 안 돼요. 유엔 감시하에 남한에서 총선거 이게 유엔 소총회야. 유엔 소총회는 1948년 2월 달이니까 한참 떨어졌죠.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됐다. 이건 모스크바 삼국회상회담 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시기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그래서 1번 정답이죠. 모스크바 삼국회상회담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절대 사료를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3의 내용을 몰라서 틀린 거예요. 이번 시험 보고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사료 특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해달라면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본암기나 더 하세요. 기본암기나. 기본암기 안 돼가지고 분석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암기 안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 사료들 쭉 나오지만 한 문제만 딱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분석 못한다는 건 이건 사료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기본암기를 안 한 거예요. 기본암기를 더 하시면 돼요. 자, 4번 문제도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근현대사 특강을 들으신 분들 바로 해드렸죠. 개화당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밑에 또 보면 개화당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갑신정변이 되는 거예요. 갑신정변. 1번을 보시면 정동구락부 세력이 주도하였다. 이거 독립협회죠? 정동구락부. 지나간 일요일날 해드렸죠. 일본군과 함께 경북궁을 침범하였다. 일본군과 함께 경북궁을 침범하였다. 일본군과 함께 일단 일본군과 연합을 안 했죠.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의 기회가 되었다. 수신사는 언제 파견된 거예요? 갑신정변 이전에 파견된 거죠. 1차 수신사 김기수, 2차 수신사 김홍지.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조약이 맺어지죠. 그때 공사관 신축비가 마련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본군이 청군에 의해서 패퇴했다. 공사관에 있는 일본군이 패퇴해가지고 나중에 배상금집을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한성조약이야. 이거는 갑신정변 이후에 한성조약의 내용을 알면 정답이 4번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5번 문제도 여러분이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6번 문제 봅시다. 개항기에 체결된 통상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그랬어요. 자, 조일통상장정 1876년이니까 이것이 바로 1차 통상장정이죠. 자, 1차 통상장정 근현대 특강을 들은 학생들은 벌써 두 개가 기억나야 돼요. 첫 번째가 무관세, 두 번째가 뭐예요? 곡식의 무제한 유출. 곡식의 무제한 유출.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일본을 보니까 곡식 유출을 막는 곡식 유출을 선언한 곡식 유출을 막는 방공용 규정은 이건 여기에서 규정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한 달 전 통보 조건이야. 이거는 1883년 2차 조일 통상장정이죠. 이것만 알았으면 바로 1번 아니에요.
2번, 3번, 4번 읽지 않아도 돼요. 2번 조청수륙 무역장정은 여러분이 청상인에 대한 내지무역을 허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청국상인이 개점이 허용됐다. 당연한 거고요. 자, 개정조일통상장정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2차 조일통상장정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관세가 부과됐죠. 그래서 관세부가 나오잖아. 자, 4번은 여러분이 7급 수준이에요. 한청통상장정은 이건 뭐냐면요. 통상조약은 대한제국 때 대한제국이 자주적으로 청나라와 다시 한번 국교를 체결한 거예요. 그게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한청통상조약이에요. 그래서 청과의 대등한 입장의 조약을 체결했다. 참고하시면 돼요. 어때요? 4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꼭 정답을 찾는데 주요 요점은 아니죠. 그죠? 이게 여러분의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지선다형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모르더라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이 기본 암기를 안 한 거지. 안 한 거야. 기본 암기하면 정답 찾을 수 있어. 이거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지만 100점 가능해. 100점. 100점 가능해. 내 수업만 듣고 100점 가능하다고 이거. 그 다음 7번 문제. 그래서 6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아직까지 무지하게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어요. 자, 7번 문제로 들어가죠. 가라 시기에 해당하는 백제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수업 시간에 이거 뭐 엄청나게 자, 일단 1번 관등제 정비하고 공복제. 이렇게 관등, 공복, 신분제 나오면 율령반 보냈다는 거지? 율령반 보시기 언제야? 3세기 고이왕, 3세기 고이왕, 3세기 고이왕. 그러다 보니까 3세기 들어가네. 들어가지. 475년이 5세기니까 그 안에 들어가잖아. 그 1번 맞는 얘기예요. 2번 남쪽에 마한 전역을 포해 수구를 줘. 요서 산동 규수진출. 요서 산동 규수진출. 뭐야? 4세기 근초고왕. 4세기 근초고왕. 4세기 근초고왕. 그런데 지금 475년이 웅진초도 5세기 이후니까 이건 가에 들어. 바로 정답이 나오. 바로 정답이 나오네. 바로 정답이 나와. 자, 다는 여러분이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유역 일부 지역을 수복했으나 얼마 후에 신라에게 빼앗기고 죽었지. 관산성에서. 관산성에 죽었지. 누구야? 오사! 554년. 6세기 성왕. 6세기 성왕이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 다벌에 들어가야겠지. 복심도침 기억나? 복심도침이 여러분이 왕자 풍을 갖다가 추대해가지고 바로 이제 백제부흥운동. 백제 멸망 직후라고 그랬지? 660년 이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라가 되는 거지. 이 7번 문제 틀린 학생도 자결 준비해. 자결 준비해.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아니 7번 문제를 틀리면 어느 문제를 맞춰야 돼? 내 수업 듣고. 자, 8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통일신라의 신분층이야. 그럼 통일신라의 신분이 딱 나오면 골품제를 딱 기억해 두는 거야. 성골, 진골, 육두품, 사두품, 오두품, 사두품. 근데 내가 오두품에서부터 3두품까지는 사두품까지 잘 언급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마 성골 아니면 진골 아니면 육두품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거길 보니까 첫째 줄에 집에는 녹이 끓이지 않았다. 녹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이 3,000명이며 비슷한 수의 갑병이 있었다. 노동자, 그러니까 종이 3,000명이나 됐대. 소말 돼지는 바다 가운데 섬에 기르다가 필요할 때 활을 쏘아 잡아먹는다. 이 행복한 사람들이야?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이야? 행복한 사람들. 그럼 특권계급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야? 진골이지 이거는. 자, 그럼 하나씩 봐봐. 관등 승진 상하는 아찬. 그래서 내가 암기하라고 그랬잖아. 1관등은 2벌찬. 2벌찬까지 오를 수 있는 게 진골기죠. 육두품은 어디까지? 6관등 아찬. 6관등 아찬. 그게 육두품이야.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5두품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어서 10관등까지 오를 수 있었지. 10관등. 10관등은 대남하나라고 그랬잖아. 대남하나. 대남하. 그리고 사두품은 대사 중훈에 걸린 사두품. 대사.
그러니까 1번은 안 돼. 무조건 안 돼. 1번 정답 찍고 틀린 학생은 또 자살 준비해야 돼. 씨발 자살 준비. 2번 도당 유학생이 도당 유학생. 아니 우리 신라에서는 출세할 수 없으니까 일찍부터 당나라로 간 사람들 누구야? 육두품들이야. 돌무지 덧널 무덤 밑줄 딱 쳐.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 초기 무덤이야. 그러니까 통일 이전에 나타나는 거지. 근데 요거는 뭐야? 통일신라 신분이층이잖아. 그러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때 나올 수가 없지. 4번 시급. 진골귀족 시급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장이 혹시나 전장이 뭐지? 전장은 여러분이 대농장의 7급 용어야. 대농장의 7급 용어. 근데 말해서 전장을 몰랐다 하더라도 기본 수업을 받은 학생 1번, 2번, 3번 당연히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 정답 4번이야. 8번 문제도 분명 맞힐 수가 있는 문제예요. 이게.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9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내가 어떻게 푸나 잘 보세요. 그거 배우란 말이야 그런 걸. 9번 문제는 내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이 순서는 암기하라. 응? 임진왜란 3대 첩이 있는데 한산도 대첩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진주 대첩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행주 대첩이다. 한진행 순서 꼭 알아두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지선다형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쓰고 틀린 학생은 역시 자살 준비해야 돼. 역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3번 아니면 4번 찍고 틀려야 돼.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진주대첩이 1592년 10월이고요. 그리고 조명연합군의 평양탈환이 1593년 1월 달이에요. 그래서 진주대첩 다음이에요. 진주대첩 다음.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9번 문제의 정답은 4번. 근데 헷갈려서 여러분이 틀릴 수 있다라고 나는 9번 문제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9번 문제. 단 9번 문제 틀린 학생이라도 1번, 2번 찍고 틀린 학생은 그건 정신병자라는 얘기죠. 왜 기분 나빠요? 문제 10번 문제. 경제사 파트에서 무지하게 강조한. 오늘 기본 수업 때도 이거 상당히 많이 출제된다. 수치체제의 변화. 자, 현물로 바칠 벌꿀 한 말의 값은 본래 목면 3필이지만 몰입애들이 이를 먼저 대납하고 몰입애들이 이걸 먼저 대납하고 몰입애들이 먼저 이걸 대납하고 대납? 대신 납부에 방납.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내용은 방납의 폐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힌트가 있어요. 밑에 두 번 줄.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한 게 뭐야? 대동법 아니야. 대동법. 대동법. 1번. 토지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바로 정답. 대동법은 호구 기준에서 토지결수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대동법 정리해주면 딱 4개 정리해줘요. 4개. 하나는 미포전, 하나는 100년 걸린 이유, 양반지주의 반발. 그게 토지결수 기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공인출연으로 말미암아 상공업 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잉유지역 얘기를 꼭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번 정답이 될 수밖에 없지. 2번 인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 시행됐어? 광해군 때.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 뒤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공과 진상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여전히 현물납부였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2번이네. 맞는 거 고르라는 게 아니네. 어쩐지 답이 쉽게 나왔어. 2번 정답이지. 그래서 3번은 여러분들이 진상이라는 건 여러분이 헌납하는 거야. 근데 한계점은 뭐냐면 진상은 현물납부예요. 대동법 실시 이후에도. 그 얘기는 뭐야? 현물납부를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계속됐다는 얘기고. 이 법을 시행하면서 관할관청으로 선해청 대동법 관할관청이야. 그지? 크게 문제 없어.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바로 2번이야.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어. 11번으로 넘어갑시다. 밑줄 친 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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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도 높은 불교를 전진으로부터 가져왔어. 언제야? 소수리망 때 아니야. 1번 역사서인 신집을 편찬하였다. 태학 박사 이문진이 7세기 영양왕 때. 진율제도 진대법 2세기 고국천왕 때. 유학기간으로 태학, 수리수리마수리 태학, 수리수리마수리 율령, 수리수리마수리 불교. 기억나? 3번 정도. 왜 종이와 먹의 제작판? 아니 꼭 우리나라에서 그림 그려도 되는데 꼭 일본에 가가지고 그림 그리려고 하는데 먹도 없고 종이도 없으니까 그거 만드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주 칭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 남징, 호류사의 금당벽화. 그 남징이 활동했던 시대는 여러분이 7세기 영양왕 때다.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 정답이야. 됐어? 여기까지 문제 중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일단 9번이야, 9번. 여기서 이제 하나 탁 틀렸어야 돼, 틀려도. 아니면 다 맞거나. 자, 12번 문제로 보자. 이건 1920년대 만주 독립군 투쟁이지? 이거 틀린 학생도 자결 준비해. 요거 기억나? 독립군 투쟁 나오면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기억해라. 1920년대는 두 개다. 대북,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1930년대는 한조다. 한조,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1940년대는 한국광복군. 기억나? 근데 지금 바로 4번 봐봐. 한국독립군 떴잖아. 그럼 30년대잖아. 이건 1번, 2번, 3번이 헷갈리더라도 쫙 가면서 4번, 한국독립군, 에이씨, 한중연합군, 만주사변 이후, 윤봉길 홍콩 사건 이후, 중국이 지원해준다고 그랬지? 이게 기억나면서 4번으로 정답 찍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나한테 배운 학생이라면. 자, 1번. 대종교 계통의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했다. 자, 이거는 응용 한번 해보자. 대종교가 어디에서 창시됐어? 여기 아니야. 북간도 거기서 중강단 만들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신민부의 위치가 어디야? 여기 아니야. 참, 정, 신. 그러니까 당연히 대종교의 위치와 신민부의 위치는 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상 대종교 사람들이 많겠구나. 또 신민부의 짱이 누구냐면 김좌진이야. 김좌진이 어디 출신이야? 대종교 출신이야. 그게 맞는 얘기야.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 전투리가 당연히 이거 어디 있어? 아까 대한독립군 아니야. 자, 민족 유일당 일환으로 국민부를 결성했다. 이 국민부는 여러분들이 1920년대 삼부 통합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야. 북쪽에는 혁신의회, 남쪽에는 국민부. 그래서 1928년, 1929년이지. 근데 이게 1번, 2번, 3번이 만약 헷갈렸다 하더라도 4번은 정확하게 30년대. 13번 문제로 가자. 다음 자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야. 근데 이거는 사료를 읽는 학생이 병신이야. 사료를 읽어서는 안 돼. 왜 그래? 일성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내가 정조 업적에서 일성록 무지하게 암기시켰잖아. 이거는 꼭 알아줘야 된다. 유네스코 기록유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13번 문제는 조선 후기 상황이란 말이지. 그럼 조선 후기에 1번 사족들이 형성된 동족마을이 증가했다. 증가했지. 향전 이후. 사족들이 쫓겨났잖아. 촌으로. 그래서 향전 이후에 동족마을 만들고 동약 동계 강화시키고 막 그랬잖아. 2번 향해가 수령의 부세 자문기관으로 변질됐지. 그래서 향해가 바로 이제 기능이 강해졌지만 수령의 시다바리로 전락했다고 그랬잖아. 유양소를 통제하기 위해 경제소가 설치된 건 이건 최소한 조선 초기잖아. 그러다가 선조 이후에 이게 혁파됐다고 그랬지. 정치사에서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3번 정답이야. 도대체 어떤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거지?
14번 문제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겠지 뭐. 3번 문제. 그리고 분홍층이 관건과 결탁하여 향임지게 진출했고, 그게 신약 아니야. 자, 14번 문제 보자.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사람은 34살에 문과에 급자. 읽기 싫어. 눈을 훑자. 이유 밑에서 네 번째 줄. 경상도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주세 뿡! 이 창실한 백운동 서원을 뭘로 바꿨다? 소수서원으로 바꿨다. 이거 분명히 학교 얘기할 때 해서 최초의 사액서원을 만드신 분 태계 이왕 선생. 1번 서리만국론. 밑줄 쳐. 나 이왕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한 적 전혀 없어. 이왕 얘기할 때 서리만국론 이런 얘기 한 적 전혀 없어. 이건 조식이 한 얘기야. 2번 9차례 과거 시험에 장원하여 구도장원군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분은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랬지. 그래서 9번의 과거 시험을 장원급제했다고 그랬어. 이왕 다음에 주의의 성리설을 받아들여 이기 철학에서 이의 절대성을 강조했다. 이의 절대. 그래서 주리론을 집대성한 사람. 이왕 정답. 14번의 정답은 3번. 도대체 뭐가 어려운 시험이었지? 수업 시간에 다 해준 건데? 뭐가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거야? 나 지금 거짓말 치는 거 아니지? 나 거짓말 치는 거 아니잖아. 수업 시간에 다 해준 거 아니야. 4번은 뭔지 알아? 우주자연은 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는 영원불멸하면서 생명을 낳는다고 보았다. 제교재 성리학 파트 보면 유기론을 주장한 분이 있어. 근데 내가 수업 시간에 잘 언급은 안 했지. 근데 정답 찾는데 문제 없었어. 그지? 서경덕이야. 서경덕. 15번 문제다. 아니 15번 문제 사료 분석 문제에서 다 틀린 거야? 아니야. 사료는 분석할 수 있어. 이건 특강에서 내가 보충 프린트물 하면서 했어. 1번 강도, 혁명 뭐 이런 말 나오면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서야. 그럼 당연히 15번 문제는 의열단과 관련되는 거야. 자, 1번 민족혁명당 창당에 가담했다. 민족혁명당 김원봉 아니야? 그래서 의열단 멤버들이 1935년도에 민족혁명당을 만든 거야. 그래서 1번은 절대 정답 찍으면 안 돼. 경성부민관 처음 들어봐. 그치? 처음 들어보잖아. 근데 3번 봐봐. 1번 제국이후에 황공 한마디로 1번 황제를 갖다가 시해하려고 한 거야. 이게 누구냐면 김지섭이야. 의열단 멤버 중에 김지섭이라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찍더라도 2번 아니면 4번 찍고 틀려야 돼. 찍더라도. 임시정부 요인과 제휴하여 투탄 계획을 주식했다. 이게 바로 나석주의 동양척식 주식회사야. 이때 여러분이 백범 김구계열과 연합하여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바로 이제 투탄하려고 그랬어. 근데 내가 알려주지 않았어. 나석주의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얘기했지만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해줬어. 그래서 사실 1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나는 인정을 해. 그러면 2번 경성부민관은 뭐냐? 지금의 서울에 가시면 여러분이 서울시청짜리야 이게. 그래서 일제시대 경성부민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 시민회관 정도? 시민회관? 그래서 거기에서 연설 개최하고 뭐 이런 게 하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쇼하고 막 하는 거지. 뭐 가요 무대 뭐 이런 거 하고 막. 전국 노래자랑 막 이런 거 하고. 경성부민관. 근데 여기에서 당시 친일파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발표회를 한 거야. 그래서 1945년 7월 달에 여기에 폭탄 테러가 이루어져. 그래서 이게 의의가 있어. 1945년 해방의 마지막 폭탄 테러였다는 얘기야. 우리의 마지막 폭탄 테러. 근데 중요하지 않아. 15번 문제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야. 자, 이 문제 내가 틀렸어도 나는 할 말 없어. 왜? 나는 정확하게 얘기해. 이거 가르쳐준 적 없으니까. 틀렸어도 뭐 할 말 없어. 자, 16번 문제로 넘어가죠.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추진한 정부야. 정부.
그럼 이 정부가 뭔지 알아둬야 돼. 근데 나 같으면 만약에 정부가 딱 나왔으면 일단 1번, 2번, 3번, 4번을 먼저 보겠다. 어? 경운궁으로 황궁을 삼았다? 고종이 황궁한 다음이잖아. 혹시 대한제국? 한성은행, 천일은행, 대한제국 관료들이 만든 건데? 중추원 개조, 한성정규회사, 이거 다 대한제국식인데, 아하, 이게 대한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머릿속에서 파악하는 거지. 근데 이제 첫째 줄에 힌트가 나왔어. 외국 사람들이 조계지를 지키지 않고 도성에 좋은 곳이 있는 집의 후한값으로 사고 터를 넓히니 이게 뭐야? 열강의 이권 침탈. 열강의 이권 침탈. 아간 파천 이후. 그럼 아간 파천 이후의 정부는 딱 하나밖에 없어. 대한제국 아니야. 그래서 부른 거야 이게. 대한제국. 자, 대한제국을 선포한 건 경운군에서 선포했으니까 1번 맞고요. 한선은행, 천일은행 이게 다 대한제국 관료자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 교재 나와요 이거. 경제사회 문화의 변화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 옛법령과 풍속을 연구했다. 자, 내가 대한제국 얘기할 때 중추원과 관련되는 거 딱 하나 얘기했어요. 뭐예요? 중추원 관제 마련. 그래서 중추원을 뭘로 사용하려고 그런 거지? 의회. 그럼 다시 한번 봐. 중추원 개조하여 우리 옛 법령 풍습? 옛 법령 풍습 연구하고 의회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정답이야. 4번 한성전기회사 미국의 콜브란과 합자해서 황실이 연합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대한제국 황실이 만든 거야. 1898년. 그러니까 1898년이니까 고종왕국 이후지.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있었던 일이지. 최초의 전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지? 서대문에서 청량리. 이거 이번에 기상직에 바로 나왔다. 서대문에서 청량리만 알았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 기상직 문제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6번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나는 이 문제도 맞춰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지. 왜냐면 대한제국에서 이 중추원은 내가 딱 한 번 했거든. 중추원 관제. 그 의회 설치하려고 한 거거든. 무슨 예풍sob을 복구하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언제냐면 써봐. 일제시대야 일제시대. 일제시대 1910년대. 일제가 중추원을 회유기구로 쓰려고 한 거야. 일제시대 1910년대 일제가 바로 이제 중추원을 회유기구로 쓰려고 한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보자. 17번 문제. 아, 진짜 오랜만에 출제됐어. 내가 문화사 파트 이거 할까 말까 그래도 계속 해줬어. 부족한 시간. 딴 거 나가기도 바쁜데. 진짜 씨발 목 타면서 해줬어. 목 타면서. 풍수지리 사상과 도교 사상. 풍수지리 사상과 도교 사상. 그랬어 안 그랬어? 페이지도 기억나. 360페이지하고 페이지 361페이지. 씨발. 말 못 믿어? 펴봐. 진짜 그렇지. 360, 361. 풍수지리 사상 도교. 맞지? 맞잖아. 신라 말기에 도선 승려가 가져왔대. 그럼 끝나. 더 이상 읽으면 안 돼. 신라 하대 도선 승려가 가져온 게 풍수지리 아니야. 그럼 이 풍수지리가 결국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줬어? 신라 말기에는 안정된 사회를 염하는 백성들의 염원. 이게 풍수지리 사상이 백성들의 염원. 그 기가 있는 곳에 왕시성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바꿀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자. 안정을 추구하는 거지. 예언설이야 그게. 신라 말기에 호족이 자기 지역의 중요성을 자부하는 근거로 이용했다. 그래서 신라 하대 때 이르게 되면 호족 세력과 연관된 게 불교의 선정, 그다음에 이 풍수지리, 그다음에 도교 사상이란 말이야. 고려시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영향 줬어 안 줬어? 영향 줬어. 근데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어. 거기 4번에 초제 똥골팽이. 초제는 국가의 안녕을 번영하기 위하여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야. 하늘을 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떠한 걸 갖다 신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제사 지내고 이러는 거, 이런 건 다 뭐와 관련된다고 그랬지? 도교와 관련된다고 그랬어. 수업 시간에 분명히. 그래서 4번 정답. 도대체 어떤 문제가 어려운 거야?
지금 일단 두 문제 내가 체크해줬어. 자, 그 다음 18번 문제. 7급 수준 문제가 나왔네. 전식과 제도의 변천 과정이다.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9급 학생들은 사실 이거 이렇게까지 공부를 안 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 이 문제도 내가 쫙 볼 때 학생들 많이 틀렸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게. 그래서 18번이 시, 역시, 개, 경이니까 가는 경전전식과 맞지? 1번 봐봐. 사색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생각해봐. 사색공복 제정한 왕이 누구야? 사색공복을 갖다가 성종이 이제 만들었어? 준옥과 영친공 기억 못하는구나. 준옥과 영친공 공복제정 광종. 그럼 광종과 제일 가까운 게 시전전식과야? 경정전식과야? 시전전식과잖아. 그래서 사색공복은 시전전식과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시전전식과는 인품을 적용하면서 관품을 적용했다고 그랬지? 그때 관품 적용한 게 사색공복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시전전식과. 기억번 나온 건 일단 제외시켜야 돼.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 정도. 찍더라도 2번, 4번 찍고 틀려야 돼. 산직이 전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돼. 산직, 7급 용어가 나왔어. 이게 뭐야? 퇴직자, 전직자. 그럼 경전전식과 전직자 줘, 안 줘? 전직자 줘, 안 줘? 안 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기억번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 나와야 돼. 그러면 4번이야. 이렇게 요령으로 풀 수는 있어. 근데 아마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 생각을 못 할 거야. 긴장해가지고. 요령으로 풀 수 있어. 맞는 거 하나, 틀린 거 하나. 그 다음에 D급번 봐봐. 등급별 전시의 지급액수가 전보다 이건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해줬지? 점점 후기로 갈수록 토지가 부족해가지고 지급액수가 축소되었다. 문제가 리일번이야. 내가 분명히 경전전식과에서 공무원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줬어. 경전전식과 이후에 고려 군인전이 폐지가 됐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순간적으로 아이씨 했어. 왜 군인전 폐지됐다고 하니까 무방과 일반 군인들의 대우가 안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이게 있어. 경정전식과가 처음 실시됐을 때 원래 시정전식과에서 개정전식과에서 군인전이 지급되잖아. 근데 이 개정전식과에서 군인전이 처음으로 지급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정삼품 문관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호봉수가 달라. 예를 들어서 정삼품 무관은 5호봉이야. 5과야, 5과. 근데 정삼품 문관은 4과야. 4호봉이야. 그런데 경정전식과 처음 실시하면서 이 호봉수를 갖게 만들어줘. 그래서 5과를 4과로 바꿔줘. 이 규정이 있어. 근데 이 규정이 나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뺐어. 이거 뺐어 그냥. 근데 씨발 이게 내 뒤통수를 때려버리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경정전식과 초기가 바로 무반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이후에 군인전은 폐지가 돼. 그래서 이제 무신정변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어? 그게 참고해도 이 문제가 또다시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다. 참고해둬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근데 4번 문제도 여러분이 요령으로 풀 수 있어. 근데 내가 체크할게. 자, 19번 문제로 넘어가 봐. 야, 내가 고조선 나왔을 때 요즘은 대세가 뭐라고 그랬지? 고조선의 변천. 고조선의 변천. 변천 나왔잖아, 또. 자, 지금 딱 보니까 기억번 봐봐. 왕아래 대부 박사, 상 대부 박사. 이건 언제야? 위만집권 전부터 있었지? 그래서 준왕, 부왕 때부터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본에 들어가는 거 맞지. 가본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니은번. 고조선 지역이 한해 창해군을
이거 생각해봐. 한나라가 우리나라에 뭐 설치했다 하면 이거 언제야? 고조선 멸망 이후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제로 가야 되냐면 나 이후로 넘어가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안 돼. 그 다음 디귿번. 나는 철기문화를 철기문화 본격적으로 수용했으니까 이거 위만조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만집권이요. 답 나왔네. 씨발 답 나왔어. 1번 정답. 뭐가 어렵다는 거야. 리을번. 비파형 동굴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해 통치지역을 비파형 동굴과 고인돌은 청동기 문화지. 그러니까 이거는 고조선 전기를 얘기하는 거야. 고조선, 위만조선 후기는 그때는 철기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등장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가로 집어넣어야지. 이건 나로 집어넣으면 안 되지. 거미의 고비. 거미의 고비는 청동기 문화야. 청동기 문화. 거미의 고비는 청동기 문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야. 20번 문제. 많은 학생이 틀렸을 거야. 20번 문제.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임시 토지조사국, 토지대장, 토지의 조사. 그러니까 토지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와 관련 있는 거야? 토지조사령,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되는 거야. 토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 그럼 근현대사에서 토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으면 이게 토지조사 사업밖에 더 있어? 다른 거 뭐 있어 이거? 그래서 요거는 1912년에 일제가 만든 토지조사령의 내용이야. 근데 내가 무조건 요거 알아둬. 토지조사 사업이 뜨면 일본이 우리나라 토지 소유를 근대화시켜준다는 명분인데 실제는 토지 약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 나오면 일제가 두 가지 원칙을 세웠어. 하나가 뭐야? 기한제, 신고제. 하나가 문서주의. 다시 말해 문서로 작성해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거야. 그 신고하는 법령을 만든 게 토지조사령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가면 안 돼. 더 나가면 안 돼. 더 나가면 그거는 토지조사령이 사업이 끝난 다음의 일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게 정답이야.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 2번이라고. 1번. 아니 토지가 나왔는데 임야가 왜 들어가겠어? 임야는 여기서 빠져. 그리고 3번은 여러분들이 지세령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봐. 지금 토지 신고하는 거야. 신고하는데 무슨 세율을 매겨. 앞서간 거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좀 신고하기 위한 법령 제정한 거야. 근데 무슨 세를 매기냐고 여기에. 이거는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3번 같은 경우에는 토지조사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1918년에 일본이 만든 거야. 우리가 지세령이라고 얘기하지. 몰라도 돼. 그럼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거기 보면 밑줄 쳐봐. 토지 가옥 증명규칙, 시행자.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야. 내가 이런 거 나오면 정답 찾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참고해도 이건 1906년에 대한제국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를 인정하려고 만든 제도야. 근데 누가 알겠어, 씨발 이거. 이거 누가 알겠냐고. 부동산 역사중개업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 2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토지조사 사업만 유출해가지고 여러분이 기본 내용으로 정답 찾는 거야. 그래서 2번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내가 봤을 때, 내가 최대한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4문제야. 그래서 내가 아까 최소한 80에서 85점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왜? 나머지는 전혀 문제 없는 문제거든. 자, 내가 이 얘기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제 내년에 이제 보실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부할 게 있어. 지금 올해 국가직 문제가 최근 몇 년 동안의 문제 중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해. 근데 내년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해. 6개월을
기간을 잡고 이론 강의를 여러분이 충분하게 들어라. 이론 강의를 충분하게 들으면 지금 이와 같은 문제는 진짜 80점, 85점이 나와야 된다니까. 실수하면 또 모르지만. 근데 우리 학생들이 요즘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 무슨 분위기가 있느냐? 짧은 걸 원해, 짧은 걸. 그래서 어떤 학생은 수업 듣다가도 막 급한 마음에 포기하고 요즘 막 시중에서 떠들고 있는 서울에서 막 나오고 있는 짧은 특강 같은 거 보는 학생들이 있어. 그 짧은 특강 봐가지고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아? 절대 해결 안 돼. 절대. 상술에 여러분들이 녹지 마, 상술에. 상술에 녹지 말라. 그럴수록 여러분이 기간을 길게 끌고 여러분들이 깊숙하게 설명해주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야. 괜히 여러분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거, 막 단기 특강이라든가 뭐 이런. 그래서 나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요약 정리해주고 막 이러는 게 참 어떨 때는 죄스러울 때가 있어. 그거 한 6시간, 뭐 8시간 이거 가지고 그 많은 양의 내용을 어떻게 다 달아주냐 이거야. 그건 사실 이게 정직한 얘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잡아봐. 체계적으로 잡고 가야 이렇게 이제 꼬아내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다룰 수가 있는 거야. 이런 문제는 절대 단기 특강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 이런 18번 문제나 20번 문제나 15번 문제나. 만약에 단기 특강 가지고 이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이 출제자야. 그 사람이 출제자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세요. 뜨끈하게 먹으면서 하나씩 여러분이 깨트리란 말이야. 그럼 한국사는 정복이 된다라는 거죠. 한국사는 정복이 돼요. 정복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월 9일 국가직 시험 여러분이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네.